네, 오늘은 23번째 시간이에요. 전자수학 A. 자, 먼저 챕터 6 핸드아웃을 업데이트를 하세요. 제가 제법 고쳤어요. 뭐, 노테이션이 좀 일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퀴즈 8번 듀와 죄송합니다. 홈워크 8번과 퀴즈 두 번째 퀴즈이죠. 뭐 언급을 했고요. 커버리지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챕터 6 다 못 끝내면은 못 끝낸 거기까지 끝내고 챕터 7을 들어가더라도 챕터 6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챕터 6, 7, 8, 9은 전부 랜덤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시그널 측면에서 주로 설명할 거고요. 이것은 시그널과 시스템의 인터랙션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랜덤 시그널 또는 스토캐스틱 시그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랜덤 시그널이 시스템을 드라이브할 때, 특히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을 드라이브할 때 그럼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출력도 일반적으로 시그널 위드 언서턴티니까 랜덤 프로세스겠죠. 그러면 이 입력 랜덤 프로세스와 출력 랜덤 프로세스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가 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써서 나타내는데 어떤 관계식이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경우에 어떤 시그널을 통계적으로 모델링 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디자인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어널리시스죠. 하지만 어떻게 디자인하면 원하는 형태의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X of T에 어떤 디자이드 시그널에 노이즈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잘 디자인해서 어떻게 하면 디자이드 시그널 성분과 노이즈 성분이 있을 때 디자이드 시그널 성분은 살리고 노이즈 성분을 줄일 것이냐. 어떤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 하에서 이런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을 디자인해보자라는 이그젬플이 여기 나오고요. 중요한 용어로는 매치드 필터라는 게 나와요. 매치드 필터는 뭐 디파인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디파인 되겠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필터예요. 매치드 필터. 주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라고 불리는 여러분 뭐 가성비 하는 거랑 비슷하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필터를 매치드 필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 남은 시간 동안 배울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챕터 6 중반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6 중반부 할 때 처음에 6.1에서 어떻게 디파인 할 것이냐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네 타임에서 보는 거죠. 타임에서 딱딱딱 보면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즈를 몇 개 얻는다고요? 이제는 인피니트 개 얻는 거죠. 그게 랜덤 프로세스고요. 또 샘플 패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개의 샘플 패스가 underlying probability 스페이스로 모델링 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로부터 나온 아웃컴에 의해서 하나씩 선정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콜모그루프 익스텐션 디어림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스테이션 에러티를 여러 단계로 정의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투 랜덤 프로세스가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을 때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제 다뤄지는 것이 랜덤 프로세스의 타임 에버리지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이것은 좀 쓰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캐피탈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와 캐피탈 E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두 개를 정의했어요. 랜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먼저 X of T라고 쓸 때와 expectation of X of T와 time average of X of T 이거 두 개를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되죠? 왼쪽은 t를 바꿔 넣으면 어떻게 되죠? t를 바꿔 넣으면 일반적으로 얘는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니까 t의 함수겠죠.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뮤x의 어떤 민이고 여기서는 뮤x라는 이름으로 그냥 한 어떤 타임 펑션 어떻게 쓰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일 뿐이죠. 두 노테이션 다 쓸 텐데 일반적으로 타임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min 펑션 또는 min pass라고 부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강조를 했지만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려운 것이 사실 랜덤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샘플 패스도
이 min 패스 근처에도 안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사인 펑션과 코사인 펑션을 주파수가 동일한 두 샘플 패스로 잡고 각각 2분의 1의 확률로 뽑아낸다고 했을 때 min 패스는 뭐예요? 올 제로죠. 그런데 그 올 제로와 실제로 리얼라이즈 되는 샘플 패스 두 개는 전혀 뭐 연관이 없잖아요. 하나는 min 패스는 완전 제로 펑션인데 샘플 패스들은 어떤 주파수, 특히 주파수 높다고 해보세요. 뭐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min 패스 또는 min 펑션이 랜덤 프로세스를 잘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고, 이것이 뭐였어요?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좀 빼버렸네요. 파이널 리포트. 예, 파이널 리포트의 주제로 일종의 독서 감상문 써도 되는데 그 중에 뭐였어요? 뭐였어요? 행운에 속지 마라. 네, 그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였죠? 예, 평균의 종말.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 봤을 때 특히 평균의 종말에서 그걸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min 패스는 랜덤 프로세스를 잘 대표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무용지물이냐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해요 상당히. 자, 그다음 그래서 얘는 어쨌든 타임 펑션이 되고요. 그다음 요 타임 에버리지는 뭐냐?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타임 에버리지, 그다음에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타임 에버리지, 요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특히 이 부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파워라고 하죠. 이 시그널에. 그래서 노테이션도 대문자 P를 쓰고요. 밑에 X를 2번 이렇게 써주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인터벌을 잡아요. 물론 여기서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t라는 걸 잡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고 우리가 잡는 어떤 뭐 델타라고 할까요? 어떤 델타라는 구간을 잡고요. 제가 델타를 무한대로 보낼 때 얘가 무한대로 가는 만큼 요 적분 구간도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구간을 다 커버하면 돼요. 안 그런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한쪽만 커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양쪽을 다 커버하면 인타이어 리얼 라인을 커버하는 어떤 인터벌이면 꼭 오리진의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걸 쓰면 이거를 우리가 파워로 에버리지 파워라고 불렀잖아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에버리지 파워. 그래서 특히 시뉴소이달 시그널에 대해서 뭐 많이 다뤘죠. 전기회로 시간에. 그것을 그냥 어때요? 예, 요 자리에 어떤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타임 에버리지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어요. 타임 펑션이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오퍼레이터죠, 얘는 스칼라가 나오는 오퍼레이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예를 들면 어떤 스칼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expectation of random process라는 이 오퍼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르죠. 얘는 뭐예요? random process in deterministic time function out이고요. 얘는 signal in scalar out이죠. 뭐 continuous time signal이고 이때는 discrete time signal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타임 에버리지 오퍼레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지금은 그냥 뭐 우리 책은 얼가디서티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다만 어가디서티라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여러 샘플 패스를 동일한 어떤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에서 나오는 어떤 아웃컴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걔를 예를 들면 인디펜던트하게 계속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풀 오브 샘플 패스 중에서 하나씩 보여준다고 모델링하는 것이 영 이상한 경우에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죠. 놀랍게도 주식시장이든 뭐 특히 비트코인 시세든 그럴 때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의 샘플 패스를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더 관찰한다라고 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이 랜덤 프로세서라는 입장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루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얼가딕 프로세스
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해보자 뭔가를. 그랬더니 잘 되더라 라는 어떤 결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한 어가디서티가 뭐냐면 타임 에버리지와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맞바꾸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뭐 mean ergodic, mean square ergodic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해놨어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가디서티라는 것은 둥실뭉실하게 얘기하면 샘플 패스를 관찰하면 그렇잖아요. 그 앙상블들 샘플 패스 하나를 관찰하면 뭐 다든 아니면 절반이든 관찰하면 다른 가능한 모든 샘플 패스들의 통계를 내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가딕 안 한 것들의 예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x of t가 어떤 상수. 근데 그 상수가 0, 1 유니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u가 0, 1 유니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for all t예요. 어떤 걸 관찰해요? 항상 어떤 컨스턴트만 관찰하는데 여러분이 샘플 패스 하나를 인타이어 라인을 다 관찰한다고 해서 이 가능한 샘플 패스들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죠. 가능한 샘플 패스는 뭐예요? 예, XTS인데 이게 어떤 상수 그리고 상수 for all 0, 1이고 맞습니까? 각각이 선택될 확률은 다 동일하고 뭐 확률이 동일하다면 이상 확률 밀도가 뭐 이런 거지만 실제로 샘플 패스 하나만 관찰해서는 이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가딕 하지 않은 프로세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지만 이 얼가딕 하다라고 가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네. 근데 그 가정은 언제든 틀렸음이 증명될 수 있죠. 어느 날 지금까지 잘 맞다가도.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모델 베이스로 접근하고 어떤 가정 베이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중요한 금융 사고들 있잖아요. 특히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일어나는 사고들 중에서는 이런 모델링 미스매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신하면 안 되죠. 그 책 행운에 속지 마라. 저 책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어쨌거나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챕터 7에서 스펙트럴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건 말고도 우리가 조금 전에 민 패스 얘기를 했잖아요. 민 패스 말고도 이렇게 쓰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그 다음에 오늘 할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두 개일 때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에 대해서 이제 또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얘들이 뭐 어떻게 정의되고 서로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특히 다음 챕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또 이번 챕터에서도 죄송합니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다룰 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그젬플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에서 매우 제가 매우를 3시 15분까지 떠들어도 충분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요. 그다음 파송 랜덤 프로세스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가볍게 정의하고 지나가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봤는데 discrete time일 때 뭐 다른 것이 있느냐? 없어요, 실제로. 벌써 여기 타이포가 보이네요. 먼저 mean function. 그다음 참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OT가 있는데 그것을 uniform sampling이라는 것은 동일한 레이트로, 동일한 타임 간격으로 샘플링해서 TS 간격으로 얻었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냥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링 하는 것이지 유니폼 샘플링 해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교과서 저자께서 좀 자기의 프레퍼런스를 너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X라고 여전히 부르겠고요. 죄송합니다. X라고 부르겠고요. 그냥 discrete time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square bracket 쓰고 그 다음에 뭐 n이든 m이든 쓰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는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죠? countably infinite 개. 제가 굳이 그림을 또 반복해서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겠죠. 여기에 예를 들면 1, 뭐 s, 마이너스 제로 s 해서 여기 제로 대신에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제로 이렇게 뭐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셀 수 있게 무한 개의 measurable 펑션들이 동일한 s로부터 드라이브 되는 그런 모델을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다고요? 예, 임의의 n에 대해서 여러분이 n1부터 뭐 nn까지 뽑아요. 그 다음에 xn1부터 xn 캐피탈 n이라는 캐피탈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그러면 만들 수 있잖아요. 얘들을 묶어서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이름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랬을 때 요 랜덤 벡터의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 PMF, CDF 뭐 이런 것만 알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먼저 선택해서 말했던 것과 컨시스턴트 하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도 first order stationary, second order stationary, nth order stationary, strictly stationary 정의할 수 있죠. Ysen stationarity도 정의할 수 있죠. 뭐였죠 정의가? mean이 constant고, mean pass가 constant고, auto correlation 펑션이 어쩌고 했는데 그럼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먼저 mean pass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mean pass는 일반적으로 얘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되겠죠. 이렇게 쓰겠어요. 각각의 n에 대해서 뭔가 스칼라가 나오는. 예. 맞아요? 이게 mean pass고요. 그 다음에 auto correlation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예, n1과 n2에서 뽑아내서 그럼 두 개의 랜덤 베리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r, x, n1, x, n2 이렇게 쓰면 랜덤 베리블 두 개라고 본 거고 또 어떻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첨자를 쓰는 걸 싫어하니까 이렇게도 써요. n1, n2. 그러면 앞에 거는 n1에서 뽑힌 거고 뒤에 거는 n2에서 뽑힌 거다. 그 다음에 이게 mean pass고 이게 auto correlation 펑션인데 코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x, n1, 그다음에 x, n2라는 두 랜덤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는 뭐 우리가 expectation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 이 노테이션을 쓰면 뮤x의 n1 그다음에 x, n2 빼기 뮤x의 n2 한 다음에 두 개의 곱의 기대값이겠죠. 이것은 또 C 노테이션을 써서 CXN1, XN2라고 쓸 수 있지만 아래 첨자가 자꾸 복잡해지는 걸 싫어해서 많은 경우에 N1, N2 이렇게 하면서 스퀘어 브래킷 안에 아규먼트 두 개가 있는 걸로 많이 써요.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mean pass, auto correlation 펑션, 그 다음에 auto covariance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Ysen stationary 하다는 것은 뭐겠어요? xn이 ysen stationary 하다. 네, 첫 번째가 mean pass에 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mean pass가 어떤 constant for all n. 그다음에 두 번째 뭐겠어요? auto correlation 펑션이 일반적으로는 n1과 n2의 함수인데 그것이 어떤 single variable function of time difference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Ysen stationary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와 관련해서 데피니션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컨티뉴스 타임 할 때 빼먹었는데 그게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예요. 근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만 정의를 하면요. X of n is 어떤 사람은 wide sense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면 다른 걸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요거는 빼고요.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는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mean이 컨스탄트가 아니어도 돼요. 오직 코베리언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베리언스가 싱글 베리어블 펑션 오브 타임 디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mean은 컨스탄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하면 Y센 스테이셔너리 해요?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미니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Y센 스테이셔너리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 해요? 질문이 Y센 스테이셔너리면 와이드 센스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냐? 예, 이때는 되죠. 예, 해보세요. 이건 돼요. 답은 yes예요. 꼭 해보세요. 예. 자,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했던 거를 확장하는데 그 타임 파라미터가 그냥 디스크리트한 파라미터예요. 정수 이렇게. 반드시 이것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유니폼 샘플링해서 얻은 것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섹션 6.4는 제가 가볍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좀 그 얼가디서티 시그널이 얼가딕하다라는 것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얘기할 거라서 여러분이 이게 뭐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거나 뭐 퀴즈에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힌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좀 드러나 보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In the real world, 현실의 세계에서는 we can never know the true correlation function. 근데 사실 true correlation function뿐만 아니라 뭐예요? 예, true 앙상블 에버리지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어떤 강한 모델 하에서 말고는. 예. 여기도 있지만 we never have all sample functions of the ensemble. 앙상블이라는 것은 여기 the collection of every sample pass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것도 only a portion of one sample function is available in the real world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은 강한 어썸션 하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가디서티에 대한 어떤 레벨의 어썸션을 하는 거예요. 어가디서티에 대해서도 여러 레벨의 어가디서티가 있다고 했죠. 스테이셔너리티에서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경우도 스페셜 케이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죠. 그럼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여기서 지금 랜덤 프로세스 하나에 대해서 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X와 Y가.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뭘 정의할 수 있어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할 수 있죠. 노테이션은 이렇게 쓸 거고요.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도 정의할 수 있겠죠. 노테이션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es Xn, Yn도 정의할 수 있겠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한 것과 동일하니까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중복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나갈 거고요. 자, 여기서는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오토 코릴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 위에서 Y 자리에 여기서 여러분이 구한 것의 Y 자리에 X를 넣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안 되면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세요. 뭐냐면요. 여기에 어떤 샘플 패스가 관찰이 돼요. 두 개가. 그런데 하나는 딜레이를 캐피탈 T를 주고요. 하나는 딜레이를 캐피탈 T 마이너스 타우로 줘서 자, 딜레이의 디퍼런스가 얼마죠? 그게 핵심이에요. 디퍼런스가 타우예요. 디퍼런스가 타우고요. 우리는 캐피탈 T를 조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타우를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게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거대한 저장 매체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딜레이가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곱해요. 그럼 위에 브랜치에서는 y of t 마이너스 캐피탈 T 플러스 타우라는 시그널이 들어올 거고요. 아래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mathematical operation, arithmetic operation인 두 시그널의 곱이에요. 사실 곱하는 걸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 continuous time 시그널 두 개를 곱하는 서킷 어떻게 만들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연산, arithmetic operations,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뭐 스페셜 케이스 오브 곱하기라고 하더라도 인버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인버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서킷으로 구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 이 세상을 바꾼 이유죠. 수학적인 산술 연산을 서킷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시그널 두 개를 곱한 시그널을 만들 수 있어요. 스페셜 케이스는 좀 그래도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시그널이 있는데 곱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렇게 곱셈기라는 걸 써서 하는데 여기는 어떤 시그널이에요. 음성 시그널을 컨티뉴스 타임으로 바꾼 것. 근데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어떤 코사인 2파이 f0t 플러스 세타라는 어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걸 만드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서킷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예, 이렇게 곱하는 거를 주로 RF에서는 믹서라고 해요. 믹서. 예, 노래만 작곡하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믹서는 사실은 더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믹서는 곱하기예요. RF 믹서는. 예, 주의를 하세요. 믹싱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컨티뉴어스 웨이브 시누소이달 시그널과 그렇지 않은 것을 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냥 두 개를 곱해요. 더 어렵죠. 일반적인 두 개를. 그래서 사실 어떠냐면 디지털 서킷으로 이 연산들을 대체하는 방법이 그렇죠?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더 값싸고. 그래서 또 세상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통신쟁이지만 제가 예전에는 안 되던 로지컬, 그다음에 매서메티컬 오퍼레이션들이 지금 가능해지면서 통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공학의 모든 분야가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이 세상을 변혁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특히 전자전기공학과 학생이라면 전공 선택을 매우 잘한 거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곱해요. 뭐 이건 뭐 그냥 어떻게 하느냐는 서킷 만드는 사람들이 할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곱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을 보세요. 이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인티그레이션 인터벌은 2t예요. 2t. 아까 딜레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실제로 어떤 순간에 내가 지금 t0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랜덤 프로세스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딜레이를 줘요. 딜레이를 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워만큼 앞으로 뒤로 당기면서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곱한 걸 적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어때요? 두 개로 자르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2t 간격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t1에서 2t 어떤 t1에서 2t 간격으로 자르는 거예요. 잘라놓고는 어때요? 적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를 주고 곱한 다음에 잘라서 적분하는데 그 자른 길이가 2t잖아요. 그래서 2t로 나눠주면 이게 뭐랑 비슷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타임 에버리지와 비슷하죠. 사실 리미트 캐피탈 T가 무한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근데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리미트 T goes to infinity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고 이건 딴 거네 뭐 소용없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for sufficiently large T 이 오퍼레이터는 이 average 오퍼레이터를 잘 approximation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후자죠 당연히.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infinity라는 것은 그냥 for sufficiently large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고 나면 어때요? 이제 뭔가 얻어지죠. 타임 펑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타우를 바꿔가면서 쭉 만들면 여기서 타우를 바꾸면 타우의 어떤 함수가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딱 눈치상 뭐겠어요?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x와 y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뭔가 비슷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 여러 가지 어썸션이 필요해요. 어가디서티 말고도 어떤 레벨의 어가디서티 말고도 당연히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티 특히 조인트니까 여기서 조인트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티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러면 실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투 베리어블 펑션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렇죠? 타임 에버리지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얘가 타임 디퍼런스 펑션이 아니라면 얘를 다시 타임 에버리지 한 걸 얻었거나 아니면 조인트 와이센 스테이셔너리티를 가정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샘플 패스 일부만 가지고 취해서 특성을 알아내는 시도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SETI라는 거 있잖아요.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꺼이 하루 종일 켜놓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사이트를 찾아가서 SETI라고 서치해서요. SETI.org일 거예요 아마. 미국에 회원 가입을 하고 컴퓨터에 뭘 설치하잖아요. 켜놓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켜놓기만 하면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어떤 특정 그 은하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시그널 컬렉션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로 저 크로스 코릴레이션 기법이나 오토 코릴레이션 같은 거면 기법으로 이레귤러한 신호가 잡히지 않는가를 계속해서 서치를 해요. 그래서 잡히면 어떻게 해요? 네, 영화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컨택트 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어디서? 여러분이 아니라 세티 저기 담당하는 데서. 오 저기 베가 컨스텔레이션에서 이상한 신호가 잡힌다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외계 신호를 잡아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우리 교과서는 소개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만 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의 샘플 펑션, 샘플 패스만 그 일부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해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어썸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정보를 뽑아낼 때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뽑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낼 때 이렇게 딜레이를 줘서 전체 타임 에버리지 하는 대신에 딜레이를 줘서 일부 구간에서 에버리지 한 걸로 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infinity라는 것은 for sufficiently large의 대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리플레이싱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수학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수학도 어때요? 예, 많은 경우에 현실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여러분이 인피니티가 아니잖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네거티브 인피니티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이 빅뱅 티어리를 믿는 순간 그건 부정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물리 지식으로는 시간이 무한정 과거로 거슬러 못 간다면서요. 거기다 무슨 우주론에 따르면 빅 크런치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을 수학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벌써 다 끝나가요. 이제 챕터 섹션 3개 남았어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고요. 제가 시작할 때 노트를 업데이트 하라고 해서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제법 많이 바뀌었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어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가 있는데 이것이 가우시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가우시안이라는 것이.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묶어서 얘들은 너희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해야 되겠죠. 네, 그것이 이 데피니션이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For every n natural number, for every n tuple t1에서 tn 요 n을 잡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랜덤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길이 n인 이렇게 생긴 랜덤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얘를 편의상 이렇게 쓰고요. 또 t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노테이션을 도입할게요.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랜덤 벡터니까 언더라인을 했고요. 언더스코어를. 그다음에 타임도 이렇게 잡았고요. 이런 노테이션은 잘 안 써요. 제가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른 책에서 다른 노테이션 쓰고 우리 교과서도 그렇게 안 쓰니까 그냥 조준호 교수가 아주 성격이 이상해서 이렇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게 어때요? 지금 요 단계 n을 선택하고 엔터프를 선택하면 나오는 랜덤 벡터 아니에요? 이 랜덤 벡터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선택해도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되어야 되고요. 또 어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하나 날려버리고 n-1에서 날려버리고 요 똑같이 선택했을 때와
컨시스턴트한 무슨 뜻이에요?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거나 해서 보면 컨시스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뭐예요? 우리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강조했던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이 자꾸 소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없지만 강조를 한 거예요.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렘 to fully characterize a random process.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뽑으면 랜덤 벡터가 얻어지고 가우시안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우시안 랜덤 벡터에 대한 정의 따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정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어떤 일파에 속한다고요?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디파인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와 달리 데피니션에 캐릭터리스틱 펑션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메가는 당연히 여기서 랭스 n짜리로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 n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x 벡터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이건 가우시안 캐릭터리스틱 펑션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j는 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요. 오메가는 조금 전에 말한 엔터플, 리얼들이 들어있는 오메가 벡터고 그다음에 mu of x of t 이게 지금 요 x of t라는 랜덤 벡터의 민 벡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랜덤 벡터 x 언더스코어 오브 t 언더스코어라는 녀석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예요. 얘는 맞습니까? 얘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오브 x 오브 t 여기 있죠. x 오브 t는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뮤는 x 오브 t의 기대값이고 얘의 ij 컴포넌트는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ij 컴포넌트는 우리가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녀석을 잘 생각해 보면 어때요? i 행 j열은 x of ti, x of tj라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코베리언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예요? 만약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인버터블 하면 조인트 PDF로 써도 되겠네요. 가우시안 조인트 PDF. 그래서 여기서 또 나와요. 이게 뭐 렘마라고 했지만 이걸 데피니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인버터블 하면 if and only if니까 인버터블 할 때의 데피니션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x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리얼 밸류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조인트 PDF 오브 뭐예요? x 언더스코어 t 언더스코어가 보시다시피 가우시안 PDF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컨시스턴트 해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익스플리시트하게 컨시스턴트 해야 한다라고 안 써놨지만 당연히 임플라이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비런스에 인버스가 있잖아요. 인버스가 있으면 어때요? 인버터블 해야지만 이 식이 유효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는데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프로퍼티. 만약에 가우시안이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어떨까요? For Y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냥 뭐 가우시안이든 뭐든 Y센 스테이셔너리티가 말하는 게 민 패스가 컨스탄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펑션이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 뭐예요? 본래는 투 베리어블 펑션이어야 되지만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아규먼트가 요 두 타임 디퍼런스로 돼야죠. 그런데 얘가 만족되고 얘가 만족되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Y센 스테이셔너리면 얘와 얘가 만족되는 거고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Y센 스테이셔너리면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니까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싱글 베리어블의 펑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답이 나와 있지만 이미 Y센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strictly stationary 하대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어서 질문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냥 저렇게 결과를 말한 게 아니라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의 경우에는 wide sense stationarity가 strict sense stationarity다.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이 말하는 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1. 그래서 first order PDF. 물론 여기서 그러면 PDF로 하려면 인버터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어떻게 샘플하더라도 인버터블하다고 가정하고 설명할게요. 네. first order.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해야죠. 어떤 t를 선택하더라도 PDF가 뭐예요? 여기다 델타 더해줘도 동일해야죠.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가우시안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만 뽑아도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얘를 알려면 얘의 기대값과 얘의 베리언스를 알면 되죠. 자, 어떻게 되죠?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네요. 뮤X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에서 TI와 TJ를 같게 놓으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어떤 싱글 베리어블의 상수. 자, 이제 T에다가 델타를 더해보세요. 얘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PDF는 민과 베리언스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오리진 시프트를 해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셔너리 to 오더 얼마예요? 오더 1이 일단 돼요. 자, 그럼 한 단계 지나갔어요. 자, 두 번째 세컨 오더 PDF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x of t1, x of t2라는 거를 생각해야죠. 이런 벡터를. 자, 이 벡터는 어때요? 자, 우리가 아는 노테이션 써봅시다. 민 벡터는 어떻게 되죠? 네, 다행히 뮤 x, 뮤 x예요. 얘는 t1, t2에 델타를 더해줘도 안 변하네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기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오브 이 벡터니까 실제로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cxx t1 t1 cxx t1 t2 그다음에 cxx t2 t1 cxx t2 t2가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그냥 정의대로 하면. 자, 그런데 Y센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이고널 엔트리들은 어떻게 되죠? 네, 차이의 함수인데 차이가 뭐예요? 차이하면 0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이 매트리스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가 일단 CXX0와 CXX0라는 상수예요. 델타를 더해도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조금 전에 했잖아요.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니까 타임 디퍼런스의 함수니까 여기 델타 더해도 어때요? 그냥 CXX 뭐 T2 빼기 T1이든 T1 빼기 T2든 동일하죠. 자, 이렇게 돼요. T1 마이너스 T2 CXX T1 마이너스 T2. 참고로 X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둘 다 어떻게 돼요? expectation of로 돼 있으니까 커뮤터티브한 오퍼레이터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얘와 얘는 뭐 동일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시메트릭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델타에 무관해요, 안 해요? 무관하네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스테이셔너리 2, 오더 2.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가 문제죠. 서드 오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아무 데서나 뽑아요. 그런데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고 했잖아요. 이미 가우시안이니까 정의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민 벡터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만 구하면 되는데 다행히 민은 뭐 여전히 컨스탄트예요. 자,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리스 어떻게 될지 한번 불러주세요. 다이고널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얘랑 똑같죠. 자, 이제 나머지인데 여기 어떻게 돼요? 그냥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1, 3, T1, T3의 디퍼런스고 여기는 T2, T3의 디퍼런스고 얘는 T3, T1, 얘는 T3, T2의 디퍼런스니까 오리지널 시프트 해봐야 같은 양만큼 안 변하죠. 그러니까 델타에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stationary to order 3. 같은 이유로 any nth order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뭐야? 두 개의 디퍼런스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끝났네요. 모든 오더 n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 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뭐죠? strictly stationary 한 거예요. 우와, 놀랍죠, 그렇죠? 제가 참고로 이것만 한 2005년부터 계속 그렸더니 어떤 학생이 와서 교수님 뭐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거 동그라미에 웃는 얼굴 그리고 뭐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책을 사가지고 좀 연습을 하다가 네. 또 요즘 안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뭐 은퇴하기 전까지는 좀 더 멋진 그림을 마치 재미있는 물리여행 또는
thinking physics라고 하나요? 예, conceptual physics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수학 없는 물리의 그 훌륭하신 그 물리학자 겸 만화가 있죠. 그분처럼 좀 그림을 좀 잘 그려 보고 싶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게 매우 중요한데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strictly stationary 하면 Ysen stationary예요. 그리고 Ysen stationary 하면 strictly stationary예요. 잠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증명했잖아요. 예, 기억납니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가 있으면 여기에 first order stationarity가 있고요. 여기에 Ysen stationarity가 있으면 second order부터는 여기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second, third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strictly stationary 하면 Ysen stationary 하니까 사실 요거는 이미 증명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다이렉트 파트만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우시안은 좋은 게 많아요. 네. 예전에 가우시안 랜덤 벡터에서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두 개의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 uncorrelated면 뭐라 그랬어요? 인디펜던트 하죠. 가우시안은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은 세컨 오더 모멘트까지만 알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도 또 앞에서 우리 보면 뭐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데 자꾸 모멘트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가우시안 어썸션을 써요. 그다음에 대다수라는 건 아니에요. 주의를 하세요. 네. 대다수는 예를 들면 과반 뭐 80% 이런 거지 많다는 건 뭐예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인데 한 100만 개 있으면 사실 많은 거죠. 주의를 하세요. 많은 경우에 가우시안으로 어썸션을 하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펑션 뭐 이런 걸 구할 줄 아는 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자, 이제 이그젬플에서 이렇게 했어요. x of t가 ysen station이면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럼 굉장히 강력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여러분이? mean 값이 얼마고 스칼라 하나만 주면 되죠. 왜냐하면 컨스탄트니까.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왜냐하면 여기서 오토 코베리언스는 어때요? 오토 코릴레이션에 지금 Ysen 스테이셔너리가 있으니까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이 두 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개가 Ysen 스테이셔너리일 때 이 세 개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베리언스와 세컨 오더 모멘트의 관계. 자, 이것과 베리언스 오브 x와 expectation of x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코베리언스 오브 x 타우는 오토 코릴레이션 오브 타우 빼기 ux의 제곱. 그렇죠? 네. Ysen 스테이셔너리일 때. 그래서 여기서 Ysen 스테이셔너리 가우시안이면서 오토 코릴레이션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많은 경우에 어때요? 타우가 무한대로 가면 코베리언스는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코베리언스 부분이구나. 그럼 얘가 민 스퀘어 부분이겠네.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민 패스 값은 뭐겠느냐?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일 거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Ysen 스테이셔너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구간에서 4고 어떤 구간에서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잖아요. Ysen 스테이셔너리가 아닐 경우에는. 네. 근데 Ysen 스테이셔너리라고 했으니까 4 for all t거나 네거티브 4 for all t겠죠. 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구하라고 하면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해서 얘를 빼버리면 얘만 남죠. 그런데 특히 어떤 KI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가정이 유니폼 샘플링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x of t가 예를 들면 뭐 mean이 mu x고 correlation 펑션이 어떻게 주어진다 이렇게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t1이 제로고 t2가 뭐 1이고 t3가 3일 때 랜덤 벡터 x의 뭐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우시안이라는 걸 이용해서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우시안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우시안의 affine transform은 가우시안이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뭐 1, 1, 1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하는 거죠. xt1 더하기 xt2 더하기 xt3.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뭐예요? 민 구하고 베리언스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값이 0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Q 펑션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그젬플인데요. 그래서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일 때는 Ysen 스테이셔너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민 패스를 줘야 되고요. 이게 어떤 타임 펑션이겠죠.
그 다음에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도 이게 뭐 반드시 T1, T2의 디퍼런스여야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 하나와 투 베리어블 펑션 하나를 주면 그래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이 위너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얘가 좀 독특한 건데 얘도 이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T축이에요. 그러면 제가 T1, T2를 잡을 수 있잖아요. 두 개를. 그래갖고 특별히 이제 편의상 T2가 큰 녀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지금 N이라고 합시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왜 N과 W가 막 섞여 있죠? 네, 그럼 W라고 할까요? W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치다 말아서 그래요. 자, W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T1에서 WT1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얻을 수 있고 T2에서 WT2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얻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개의 차이, 특히 T2가 크면 큰 타임 인덱스에서 작은 타임 인덱스를 뺀 것을 뭐라냐면 요 인터벌, 뭐 어디를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 인터벌, 요 인크리먼트, 이걸 인크리먼트라고 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이 인터벌에서의 이걸 인크리먼트라고 해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인크리먼트 양이 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인터벌에서의 인크리먼트.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또는 위너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냐면 요 디퍼런스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보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빼기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다음에 조인틀리 가우시안이겠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W가 빼서도 조인틀리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나오고 두 개 샘플하면 빼도 랜덤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래서 미는 항상 제로예요. 미는 모든 인크리먼트의 미는 제로이고요. 베리언스가 흥미로워요. 요 타임 디퍼런스에 비례하는 베리언스를 가져요. 그다음에 어떤 상수 알파가 있고. 놀랍죠? 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풀 디스크립션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요 인크리먼트가 요 인터벌과 예를 들어서 T3, T4라는 인터벌이 오버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넌 오버래핑이면 넌 오버래핑 인터벌이면 요 W2 빼기 W1과 W4 빼기 W2가 있을 거 아니에요. W3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크리먼트. 인크리먼트들이 또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인크리먼트나 이런 룰을 따르기는 마찬가지니까 얘는 가우시안 제로 알파 T4 빼기 T3. 그리고 알파는 변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요.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왜 될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주고 지금 자,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엄밀히 얘기하면 identically는 아니고 independent increment고 increment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하면 그리고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랜덤 프로세스의 first order PDF를 구해봐라. 그럼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first order PDF. 그러면 F, X, T 뭐 이렇게 될 텐데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필요 없죠. 그냥 X of T 한 다음에 follows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한 다음에 mean 맞아요? mean variance 해야 되는데 mean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W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 W. 여기서 딱 보니까 요게 있어요. 제가 요 말을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시작점 어떤 오리진에서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T 빼기 W0로 쓸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제로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면 요거 자체가 어때요? 인크리먼트가 되죠. 그다음에 얘는 뭘 따른다고 했어요? 제로민 알파 t네요. 따라서 제로 알파 t니까 first order PDF는 구했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질문을 할게요, 제가. 얘는 first order stationary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미는 제로인데 오리지널 트랜슬레이트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양수 쪽으로. 그 얘기는 t를 바꾸는 거잖아요. 베리언스가 어때요? 베리언스가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거예요. first order stationary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Ysen stationary도 아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좀 이상한 녀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위너 프로세스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아인슈타인의 가장 위대한 기여가 뭐예요? 여러분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반도체를 전공하는 사람은 디퓨전 디어리죠. 디퓨전 디어리에서 놀랍게도 전자회로 들어가면 아인슈타인 이름이 나와서 우리를 놀라게 하죠. 여러분 이번 학기에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전자회로 책들 중에서 그런 물성 쪽을 안 다루는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물리전자 수업을 들으면 초반에 나오죠. 우와, 아인슈타인 이것도 했어.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이거를 연구했어요. 실제로. 아인슈타인 모션 프로세스가 아닌 거는 뭐예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뭐 화분, 꽃가루죠. 꽃가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예, 관찰을 해서 유명해졌죠. 마치 뭔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얘가 계속 움직이더라. 뭘까? 뭐 이런 거죠. 예.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샘플 패스가 probability 1으로 continuous 하다는 것까지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약간의 화이트 라이 또는 핸드 웨이빙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non stationary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제 또 우리가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jointly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뭘까요? 네, 뭐 아까 우리가 jointly distributed 랜덤 프로세스 할 때랑 똑같죠. x에서 n개를 취하고요. x에서 n개를 취하고요. y에서 뭐 m개를 취하고, 그러면 랜덤 벡터를 스택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랜덤 벡터가 하나의 랜덤 벡터가 조인트 가우시안 랜덤 벡터 for all n, m, 그다음에 n 터플, m 터플, 그다음에 consistent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도 다뤘어요. 이제 남은 한 17분 동안에 파송 랜덤 프로세스를 다룰 텐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제가 질문해봤자 여러분이 모를 거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제가 파송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를 정의할 텐데 얘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일까?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은 continuous random process일까? discrete random process일까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퀴즈 준비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은 뭐예요? 타임 도메인이 continuous냐, discrete냐고요. continuous, discrete는 뭐예요? 요 값이 샘플 패스가 취할 수 있는 값이 discrete한 값들만 있느냐, continuous한 값이냐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예요. 앞에서 가우시안처럼. 그런데 이것이 discrete random process. 그래서 샘플 패스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고, 이게 그 중요한 샘플 패스 그림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배웠듯이 많은 경우에 사실 이 부분은 아예 정의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여기를 오리진 제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장하면 헷갈리니까 잊어버리세요. 알겠어요? 잊어버리는 게 지금은 좋아요. 물론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열심히 해놨지만 이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로가 여기에 S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러면 뭐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뭐 그냥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니까 뭐 물어본 거네. 뭐 뭘 그렇게 뭐 이게 헷갈리는 것처럼 헷갈릴 게 없네. 샘플 패스 기억했으니까 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 자체는 많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continuous parameter, discrete random process로 정의가 되는데, 이것과 associate 되어 있는 다른 어떤 랜덤 프로세스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continuous time이 아니거나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 것이길래 이런 헷갈리는 다른 모습들이 있느냐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가겠어요. 자, 이게 T축이에요, 지금. T축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9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가게 오픈을 했어요.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손님이 여러분 가게에 도착하는 첫 번째 손님은 이제 뭐 여러 명이 한 번에 와도 한 손님이라고 하든가 합시다. 예.
그것을 표시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손님이 오는 것을 타임을 S1 알겠어요? 두 번째로 S2. S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다른 책에서 S라고 써서 그래요. 앞에서 말한 샘플 패스 그 아웃컴 S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어라이발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편의상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다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동안에 커스터머 또는 손님이 5명 도착한 거예요. 이거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게에다가 어떤 AI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는 맞아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이 뭐 웬즈데이 뭐 9월 10일인데 9시부터 열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에는 이 타임이 기록돼 있어요. S1이 기록돼 있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로에는 S2에서 오늘은 손님이 150명이 와서 150명 손님의 어라이벌 타임이 기록돼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어제 또 뭐 기록돼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할 거예요. 뭐 우리가 요 인덱스 있잖아요. 요 인덱스. 요 인덱스를 디스크리트 인덱스잖아요. 디스크리트 파라미터. 얘를 n으로 놓고 그렇잖아요. 제가 1, 2, 3 여기는 간격이 일정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커스터머의 넘버니까. 커스터머의 번호니까. 넘버 오브 커스터머즈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이쪽이 이제 타임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 값이 타임이니까. 그럼 당연히 요 높이가 제일 작을 거고요. 한참 있다가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손님이 두 번째 손님 이어서 오면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손님이 좀 한참 있다 오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어때요? 우상향하는 discrete time 이것은 이쪽은 discrete time이죠. 그렇잖아요. 또는 discrete parameter 그렇잖아요. discrete parameter 이쪽은 continuous random process가 얻어지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님이 들어오는 거를 쭉 기록을 하면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내서 생각하면 매일매일 샘플 패스가 달라질 텐데 그것이 discrete parameter 굳이 타임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타임이라고 부른다면 discrete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가 돼요. 그런데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요 위에서처럼 그냥 타임 축은 그냥 흘러가는 걸로 보고요. 그렇잖아요. 예. 이 S1에 손님이 오면 한 명 왔다. 이쪽이 number of arrived customers. 이렇게 놓으면 샘플 패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손님이 아무도 없었죠? 한 명 오면 점프해요.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S2에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점프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라고 한 거는 이렇게 본 거예요. 포인트 오브 뷰죠, 그냥. 어떻게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상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나타나질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discrete parameter 굳이 타임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헷갈리니까. 왜냐하면 일정 간격도 아니잖아요. 이 간격이. 그렇잖아요. 네. discrete parameter continuous random process로 또 볼 수도 있어요. 뷰 포인트만 달리하면. 그리고 더더욱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얘를 한 번 더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SN이 되는 거죠. 이쪽이 N이고. 그래서 N으로 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뭐 개차 수열 이런 거 배웠듯이 타임 디퍼런스를 또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이 한 명 오고 그 다음 손님이 오는 간격. 사실 그게 중요할 수 있죠. 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손님이 오는데 간격이 여러분이 그 가게를 열어놓은 그 9시간 동안 거의 균일하게 오는 경우는 여러분 혼자서 응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 직장인들 휴식시간 어떤 특정 시간에 막 몰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해요. 그냥 평균적으로 몇 명 오느냐가 아니라 얘들의 어라이벌 간격이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네트워크 수업 때 큐잉 티어리에서 큐가 중요하고 서버 개수가 중요한 것과 관련이 되죠. 실제로 이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예전에 텔레폰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많이 쓰였고요. 초창기에 데이터 네트워크 분석에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지금도
여러분이 데이터 네트워크 수업 듣잖아요. 그것을 디어레티컬한 수업을 들으면 크게 두 가지를 다뤄요. 하나는 그래프 디어리고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워낙 중요하니까. 하나는 뭐겠어요? 예, 이 파송 프로세스예요. 얘를 가지고 온갖 변화를 다 줘서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간격을 이제 간격을 x라고 부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x1 그러면 얘는 s1으로 할게요. 또는 s1 빼기 s0. 굳이 s0를 0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인 xn은 xn-x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1, 2, 3, 4, 5. 그럼 이쪽은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이 차인데 그냥 xn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얘를 arrival과 arrival 사이 시간이라고 해서 인터 arrival time이라고 해요. arrival time. 얘는 뭐예요? 얘는 arrival time이었죠. 이건 inter arrival time.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 어라이벌이고 오른쪽이 나중 시간이니까 항상 양수겠죠. 근데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이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죠. 얘도 discrete parameter continuous random process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여러분이 파송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는 어떤 다른 엔지니어랑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보지 않고요. 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파송 프로세스인데 그걸 X라고 놓으면 있잖아. 그 X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X 오브 T를 말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파송 프로세스를 X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인터 어라이벌 타임을 랜덤 베리블로 놓고 X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참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한 arrival of customer고요. 뭐 여기 뭐 번개가 치는 것, 뭐 컴포넌트가 고장 나는 것,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어떤 뭐 가열된 튜브에서 튀어나오는 시각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 방법은 뭐라고요? 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죠. continuous time discrete random process로 보는 거고 개수라서 캐피탈 N을 쓰면 편하겠죠. 네, 샘플 패스 어떻게 되는지 봤고요. 네, 그리고 얘는 counting random variable이라고 해요. 딱 어떤 시각에는. 어떤 특정 시각에는 n of t0는 개수니까 몇 명이냐니까 이걸 카운팅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카운팅 프로세스라고도 해요. 파송 카운팅 프로세스라는 말도 해요. 네. 그러면 파송 랜덤 프로세스라는 뜻이고요. 이게 두 개가 좀 전에 말한 거였죠. 제가 discrete time이지만 parameter, 그렇죠? discrete parameter continuous random process로 보는 건데 하나는 arrival time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는 inter arrival time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 프로세스라는 것과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잘 보세요. 2차원, 3차원 뭐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이 arrival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요. 요 S라는 거죠. arrival 시각이 나오는 거죠. 값에. 그럼 걔는 뭐예요? 포지티브고 increasing하는 랜덤 베리어블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확률적으로 1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가정은 뭐냐면 arrival 서로 다른 커스터머의 arrival은 반드시 같은 시각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복잡해져서요. 그래서 no more than one arrival occurs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하나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각에는. 그 다음에 inter arrival process X로 나타내면 이때는 뭐예요? 그냥 non negative일 뿐이죠. 그 다음에 인터 어라이벌에서 어라이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고등학교 때 부분합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인터 어라이벌로 봤을 때 X들이 IID 하면 얘를 리뉴얼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이 도착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시각을 제로로 놔도 그 다음 환경이 동일한 거예요. 어라이벌로부터 다음 어라이벌, 다음 어라이벌, 다음 어라이벌이 나에게는 그냥 동일한 사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뉴얼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리뉴얼 티어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니죠, 보통은.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이 세상은 복잡 단안하죠.
예, 그냥 복잡하고 아주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지럽죠. 예, 그런데 어쨌든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모델링을 해서. 그러면 리즈너블한 어떤 데 심지어 리즈너블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런 심플리파이 된 제가 비주얼라이즈 심플리파이 얘기를 하잖아요. 심플리파이 된 가정하에서는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 틀리면 어때요? 아, 현실이 반영이 충분히 안 돼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뭔가 매출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모델링이지만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런 게 대부분 다 노벨상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경제학상들은. 그래서 리뉴얼 티어리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리뉴얼 티어리라고 해보세요. 몇 톤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얘는 카운팅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카운팅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는 유닛 스텝들을 더해 놓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말했지만 샘플링 인스턴트를 서로 다르게 잡은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의 차이를 인크리먼트라고 하고 인크리먼트로 보면 아까 x였죠, x.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뭐예요? IID 하면 뭐라고요? IID 하면 네, 어디 갔어요? 네. IID 하면 리뉴얼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IID 하면. 그런데 일단 IID는 인디펜던트 주의를 해야죠. 잠깐만요. 이거는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이걸 n으로 놓고요. 이걸 xn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랜덤 베리어블들 각각이 x1, x2, x3 하는 인터 어라이벌 타임스 얘가 IID 하면 리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뉴얼 프로세스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전히 이쪽을 T로 놓고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2, T1이라고 하면요. 여기 어떤 뭐 이렇게 샘플 패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N 또는 W, T2, 뭐 N, T1이라고 하면 얘의 디퍼런스가 인크리먼트예요.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네, 인터 어라이벌 타임과 인크리먼트는 구별을 해야 돼요. 네. 아까 제가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할 때 걔를 continuous time, continuous random process라고 하면서 인크리먼트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continuous time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를 보면서 인크리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인크리먼트는 n2 빼기 n1이죠. t1, t2가 주어지고 나면 요걸 인크리먼트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 했을 때처럼 요것이 넌 오버래핑 인터벌에 대해서 인디펜던트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브라우니안 모션에서도 이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브라우니안 모션에서는 어땠어요? 얘가 요 각각이 어땠어요? 가우시안이면서 제로, 알파, t2 빼기 t1이었죠. 이게 빼기로 돼 있으면 어때요? 오리지널 쉬프트에도 변함이 없죠. 이런 걸 스테이셔너리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같은 게 나와요. 어라이벌 프로세스인데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조건은 뭐예요? 예,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에서와 매우 유사하죠. 이 두 개가 다 만족되죠.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얘랑 얘를 다 만족하는 카운팅 프로세스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있지만 레비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레비 프로세스는 카운팅 프로세스에만 쓰이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하면요. 여기에 레비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레비 프로세스. 그럼 이 안에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가 있고 이 안에 파송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오늘 끝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다 못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그러면 파송 프로세스가 나올 거냐? 예, 앞에 정의들 관련돼서는 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true, false를 내거나 한다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다음 1, 2, 3, 4 중에서 브라우니안 모션 프로세스와 파송 프로세스의 공통적인 게 아닌 것은 이라든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의들을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